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을 판단하는 형태 중 하나인 고의와 과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시를 들면서 관련 이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라서 이해를 위해 덜어낸 부분이 있으니 약간의 오류가 있더라도 최대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법 제13조입니다. 13조에서는 고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행동이 죄가 될 걸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4조에서는 과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과실로 인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범죄가 아니지만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강요된 행위, 사실의 착오 등과 같은 고의와 과실을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형법 13조의 고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는 해당 범죄를 행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법에 나온 것처럼 고의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처벌을 받는 범죄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형법 14조의 과실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에 고의가 없었고 과실로만 범죄 행위를 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와 마찬가지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과실 또한 처벌받습니다. 그럼 고의와 과실을 둘 다 처벌하는 가장 대표적인 범죄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형법 250조 1항의 살인죄입니다.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살인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267조의 과실치사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지만 나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살인의 고의가 있으면 살인죄,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나 나의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과실치사입니다. 상해죄와 과실치상도 마찬가지로 고의와 과실로 죄가 나뉩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 가중범위라는 것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또한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법 이론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지만 나중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위란 쉽게 말하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결과가 더 가중됐을 때를 말합니다. 형법 15조에서는 결과 때문에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 고의의 행동과 상관없이 결과가 더 중해졌으면 더 중한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용될까요? 예를 들면 나는 폭행할 고의로 폭행을 했는데 그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면 이 15조의 규정에 따라 폭행죄로만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262조에는 폭행치상이라는 범죄가 따로 존재합니다. 폭행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해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폭행치상의 경우에는 감형의 여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상해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15조에서 말하는 예견 가능성이란 인과관계가 사실상 단절되는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폭행을 받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을 했다면 내가 한 폭행 행위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인과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폭행치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논리가 적용되어 별도의 법이 있는 이유는 폭행의 고의만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인한 상해 혹은 사망의 결과를 100% 예측하기는 힘들어도 통상적으로 누구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만든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내 폭행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면 상해까지 입힐 고의는 없었어도
폭행 행위로 인한 상해의 가능성을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이기에 폭행치상에 해당하지만 나의 폭행을 맞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건 인과관계가 단절이 되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을 예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폭행치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폭행치사라는 단어를 뜯어보면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폭행을 저지르려는 고의와 고의는 없었고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과실치사, 이를 합쳐서 폭행치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유기치사상, 체포감금치사상, 강간치사상, 강도치사상 등이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만 접근했을 때 또 다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만약 총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쐈다면 살인죄에 해당하겠지만 인력군이 지나가는 물체를 동물로 오해해 발포했지만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과실치사가 성립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일부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동물임을 판단하지 않고 설마 사람이겠어? 라는 생각으로 총을 쐈다면 미필적 고의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A가 B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B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찔렀지만 사실은 그게 마네킹이었다. 이 경우 A의 죄책은 행위가 실행되었으나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미수에 해당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의와 과실에 관한 이론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살인의 행위가 있었고 결과가 미수이니 살인 미수죠. 다만 실제로는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이고 불능미수의 이유가 위협의 형태는 아니기에 살인미수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고의 플러스 고의 형태인 결합범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런 형태의 범죄의 경우는 인과관계, 결합범, 애경 가능성 등 알아야 할 내용이 많아 이 영상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결과적 가중범 또한 일수죄나 결합범 등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많아 과실과 고의에 관한 것만 내용을 넣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하나 고의가 없어도 과실로 인한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처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상해를 입히기 위해 폭행을 했다면 상해죄일까요? 폭행치상일까요? 내 고의는 상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폭행행위는 상해를 범하기 위한 수단 혹은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살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논리가 만약 폭행치상이라고 한다면 살인의 고의를 가진 채로 폭행을 통해 사망케 하여도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가 될 겁니다. 폭행치사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폭행행위는 살인의 구성요건의 방법일 뿐 살인의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입니다. 즉 이런 경우 때문에 고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무인점포 이슈 있죠? 만약 실수로 아이스크림 하나를 결제하지 못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절도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실절도라는 처벌 규정도 없기 때문에 법적상 처벌을 할 순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공항에서 비슷하게 생긴 가방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타인의 가방을 가져갔다던가 테이블에 올려놓은 휴대폰을 헷갈려 타인의 휴대폰을 대신 가져갔다던가 이런 경우 또한 과실범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반복이 됐다면 더 이상 실수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내용을 붙이자면 살인을 하기 위해 폭행 행위를 저질러도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라고 했죠. 하지만 폭행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데 왜 살인죄로만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칼로 찔러서 사망케 했다면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이 전부 성립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해당 죄들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살인이라는 목적과 행위 아래 폭행이나 상해는 당연히 거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즉 살인이라는 고의로 칼을 찔러서 생기는 범죄들은 전부 살이죄로 흡수가 됩니다. 이를 보충관계, 흡수관계라고 하고 흡수관계에서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보충관계, 흡수관계 등을 법조경합이라고 합니다. 포괄일죄와는 구분되는 용어이고 수개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죄수의 기준입니다. 즉 살인의 고의는 있었지만 그를 수반한 폭행, 상해 행위는 그 또한 고의지만 이러한 보충되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 여부 상관없이 전부 살인죄에 흡수됩니다. 오늘은 과실과 고해, 그리고 그에 관한 이론들과 예시 몇 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사실 고의와 과실의 차이만 안다면 그러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법학이나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내용이고 오류도 약간은 있지만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함이니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